네, 신부동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그 매물번호 123번 성남동 전세 1억짜리 매물 있을까요? 그럼요, 있죠. 방문 언제쯤 괜찮으세요? 저 내일 갈 수 있어요. 네, 그럼 내일 사무실에서 뵐게요. 땡.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저 어제 전화 드렸는데 집 보러 왔거든요. 그 집 1시간 전에 계약됐는데 조금만 일찍 오시지. 그 집보다 더 좋은 집 있으니까 제가 다른 집 보여드릴게요. 야이씨! 안녕하세요, 집구남TV입니다. 오늘은 손품 팔기, 그리고 허위 매물 구별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부동산에서 좋은 말 나오게 하는 방법, 그리고 좋은 매물 끌어내는 방법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허위 매물 보는 법, 그리고 부동산에서 좋은 매물 끌어내는 방법을 알기 전에 그 찾는 동네의 시세는 내가 본인이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부동산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면서 알아낼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것보다는 내가 직접 손품을 팔아가지고 눈으로 보고 숙지하는 게 더욱 정확하세요. 내가 원하는 동네의 시세 알아보는 방법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요. 왜 굳이 매물들 시세까지 내가 직접 알아봐야 되냐고요? 내가 찾는 동네의 시세를 모르고 그냥 무작정 부동산에 방문해서 발품 팔기라 그러죠. 직접 매물을 보시면은 이게 부동산에서 금액 대비 진짜로 좋은 집을 보여드려도 이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 구분이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매물을 아마 다 놓치게 될 겁니다. 왜냐면 희망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발품 팔고 조금 더 알아보면은 이 집보다 더 좋은 집 구할 수 있겠지, 이런 헛된 희망이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좋은 매물을 봤을 때 딱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고민만 하다가 좋은 매물들 다 놓치실 수 있는 그런 경험들 아마 집 구하는 분들 중에서 이런 경우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봤는데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좀만 더 보면 더 좋은 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고민을 하고 다른 집을 보는데 그 과정에 다른 부동산 혹은 다른 손님들이 그 집에 계약금을 넣는, 가계약을 해버리는 그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정작 내가 계약할 좋은 집들은 다 나가요. 다 계약이 돼버렸어요. 그럼 나중에 저는 이제 조금 순위에서 뒤처지는 그런 집들을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되겠죠. 대신에 내가 그 동네의 시세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전세 1억 혹은 월세 500에 50, 이 정도 매물의 컨디션이 이 정도 되겠구나 하는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부동산에서 집을 보여주는데 1억짜리래. 근데 이 집을 봤는데 내가 알던 1억 3천만 원 정도 시세에 가는 그런 컨디션이야, 그런 크기에. 그러면은 바로 계약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세는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왜 시세를 부동산에 물어보지 말고 내가 직접 알아봐야 되냐고요? 그거는 대부분 부동산에서 알려주는 시세들은 부동산에서 중개하기 편한 시세를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3룸 전세 시세가 1억인 동네가 있는데 내가 전화한 부동산에 그 당시에 매물이 1억 2천만 원짜리 밖에 없다, 그런 부동산에 전화해가지고 문의를 하면은 이 동네 시세는 1억이 맞긴 한데 지금 저희 매물 중에는 1억짜리가 없어요. 근데 1억 2천만 원짜리 있으니까 1억 2천만 원짜리 보세요. 2천만 원 더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보세요, 이러는 데는 없겠죠. 대부분 이런 경우면은 예전 같으면은 1억이면은 3룸 구하실 수 있는데, 근데 지금은 전세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한 2천 정도는 더 쓰실 생각해야 돼요. 한 1억 2천짜리는 있으니까 한번 나오세요 하겠죠.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부동산도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사업장이에요. 계약 하나를 더 쓰기 위해서 대부분의 부동산들은 본인의 취약점, 단점을 감출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죠. 만약에 내가 떡볶이집을 하는데 오늘 떡볶이에 실수로 물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떡볶이가 평소보다 많이 싱거워, 별로 맛없네, 어떡하지? 하는 사장님이 있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그 가게에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이제 손님이 사장님 오늘 떡볶이 맛있어요? 하면은 오늘 평소보다 물이 좀 많이 들어가서 오늘 많이 싱거워요, 맛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다시 오세요, 이러는 분들은 많지 않겠죠. 대부분이 그럼요, 맛있죠, 저희 항상 떡볶이는 맛있죠 하면서 한 그릇 더 팔아야겠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부동산도 공적인 기업이 아니고 그냥 개인 사업장이에요. 돈을 벌어야 되는 사업장이니까 나의 단점은 숨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계약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세 정도는 부동산에 물어보고 참고를 하시는 건 좋지만 부동산이 하는 말이 다 맞지는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세는 직접 내 눈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는 이해됐다 하면은 이제 허위 매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시세도 대충 알았고 손품을 팔면서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서 부동산에 전화를 했습니다. 매물 번호 몇 번, 무슨 동 얼마짜리, 요거 월세 아직 있나요? 하니까 그 방이 나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또 다른 매물을 찾아서 다른 부동산에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또 그 집은 계약이 됐대요. 아니, 계약이 됐으면 광고를 내려야 될 거 아니냐고요? 이거 허위 매물 아니냐고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제 생각에는 유선상, 전화상으로 계약된 집은 계약됐다고 알려주는 부동산들은 그래도 고의적으로 허위 매물을 하는 곳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네이버, 다방, 직방 이런 플랫폼들을 보는 건 공짜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건 공짜인데 저희 같은 부동산 사업장에서 광고를 하는 거는 대부분 유료거든요. 그런데 비싼 돈 주면서 전화만 몇 통 더 받자고, 전화통화 몇 통 더 하자고 돈 주고 허위를 하진 않고요. 그럼 왜 돈 내고 허위 광고를 하냐? 미끼로 우선 손님을 불러내야 돼요. 접촉을 해야 돼요. 오프라인으로. 그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핑계로 손님이 본 집은 이래저래 해서 계약이 안 되니까 다른 집 보시죠. 이렇게 해서 다른 집을 계약하기 위해서 허위 광고를 하는 거예요. 뭐가 됐던 다른 매물을 보여주고 계약을 써야 부동산도 돈을 버니까. 그런데 전화상으로 계약된 매물을 순순히 알려주는 부동산이 허위다? 제가 볼 땐 아닙니다. 물론 힘들게 찾아내서 전화한 고객분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고 짜증날만 한 거는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그런 부동산들은 정말로 계약돼서 광고를 내려야 되는데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까먹었을 수도 있고, 혹은 계약된지조차 모르는 부동산들도 많아요. 그럼 부동산에서 계약되고 안 되고를 100% 다 알아야지 그걸 왜 모르시냐고요? 대부분의 매물들은 나 혼자 광고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부동산들에서 광고를 하고 그 중에서 한 곳에서는 계약을 할 거예요. 그런데 계약이 됐으면은 그 해당 집 주인들이 나머지 다른 곳들 부동산들한테 계약됐다고 회신을 잘 안 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집주인인데 나는 부동산 10군데에다가 매물 의뢰를 했어. 1, 2, 3, 4, 5, 6, 7, 8, 9, 10번 부동산 10곳에 매물 의뢰를 했는데 그 중에 5번 부동산이 계약을 썼네. 그럼 나머지 1, 2, 3, 4, 6, 7, 8, 9, 10 번 부동산한테 이 집 계약됐으니까 광고 내려주세요 해야지 다른 부동산들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그냥 계약이 되면 끝이에요. 다른 부동산은 뭐 어떻게 되든 난 관심 없고 내 집만 계약되면 끝이에요. 굳이 귀찮게 계약도 못한 다른 부동산들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많이 겪어보셨죠? 그 집 지금 나갔나 확인해봐야 되는데 제가 확인하고 바로 전화 드릴게요 하면서 손님 전화를 받고 그때 가서 확인을 하는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예요. 수많은 곳에서 광고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계약이 됐나 안 됐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손님 전화를 받으면 그때 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정확하죠. 근데 부동산에서 연락을 준다고 하고 연락이 안 온다? 이거는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지금 바빠가지고 지금 다른 손님하고 있건 뭘 하건 바빠가지고 이따 전화해서 확인해야지 하다가 까먹을 수도 있고, 주인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그 집이 계약됐대. 그렇게 계약된 걸 알고 전화를 해서 손님한테 다시 회신을 줘야 되는데 그냥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인이 지금 당장에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좀만 한 2, 30분 있다가 전화해서 물어보고 손님한테 전화해줘야지 하다가 그 사실도 까먹을 수도 있어요. 통화 목록인데요. 무슨 콜센터처럼 전화를 하죠. 부동산 놈들이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돈 버는 것 같으시죠? 부동산 한다 그러면은 되게 편하게 돈 버는 줄 아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정말 일 끝나고 집에 가면은 누구랑 무슨 통화를 했나 무슨 말을 했나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정말 살벌하게 전화 주고 받습니다. 핸드폰도 완충한 거 기준으로 하루에 한 2-3번? 3-4번? 이렇게 충전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모든 부동산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이 살아남기 위해서 살벌하게 일해요. 이런 사람들이 전화 바로 드릴게요 하고 전화 한두 통 까먹는 거 일도 아니겠죠. 물론 손님 하나하나 소중하게 회신 다 드려야 되는 건 맞지만 근데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따가 뒤에서 부동산에서 좋은 매물 끌어내는 방법 알려드릴 때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긴 할 건데, 이럴 때는 전화 준다고 그랬는데 안 줘? 이놈들 허위네 이거 하지 마시고 문자 하나 남겨놓으세요. 방금 전화드린 매물 번호 몇 번, 무슨 동, 얼마짜리 매물 문의한 사람인데 많이 바쁘셔서 까먹으실까봐 문자 한 번 더 남깁니다.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니까 꼭 확인 후에 회신 부탁드립니다 하고 여기에 하트 한두 개 들어가면 더 좋아요. 이렇게 보내가지고 부동산 마음을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랬는데도 이 부동산 놈들이 일십이다.
문자를 보고 씹는다. 그러면은 부동산에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부동산 감시하고 검열을 하려는 게 아니죠 지금. 그냥 좋은 집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그냥 이 부동산 돌아가는 시스템을 인정은 못하더라도 이해는 하시고, 내가 본 매물이 계약이 됐는데 광고를 안 내렸다 하더라도 너무 기분 상해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구나, 얘들 바쁜 애들이구나 하면서 무시하시고 다른 매물 찾아보시는 게 정신건강에 더 좋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게 찐허위냐? 네, 신부동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그 매물번호 123번 성남동 전세 1억짜리 매물 있을까요? 그럼요, 있죠. 방문 언제쯤 괜찮으세요? 저 내일 갈 수 있어요. 네, 그럼 내일 사무실에서 뵐게요. 땡.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저 어제 전화드렸는데 집 보러 왔거든요. 그 집 1시간 전에 계약됐는데 조금만 일찍 오시지. 그 집보다 더 좋은 집 있으니까 제가 다른 집 보여드릴게요. 야이씨! 이런 경우죠. 둘 다 계약이 된 집 광고를 안 내렸다는 공통점은 있는데요. 부동산 대응이 다르죠. 확인해 보겠다, 그 집 나갔다가 아니고 집 있으니까 우선 오세요, 계약 가능하니까 와서 실물 보고 말씀하시죠 해서 방문을 했는데 그거 조금 전에 나갔는데 다른 집 보여드릴게요, 좀 일찍 오시지. 그 집 주인 갑자기 전세 월세 안 놓고 그거 매매로 하신다는데요. 어쩔 수 없네, 다른 집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집 사실 근저당이 많아서 보증금 좀 위험해요. 나중에 돈 뜯길 수 있으시니까 좀 안전한 집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가계약금까지 받아요. 부동산에서 계약금 일부 받아서 보관하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가계약금까지 받아두면은 손님 컨트롤하기 쉽죠. 부동산에서 돈은 내가 지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본 허위 매물이 있었어. 근데 그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가계약금을 20만원 걸었어, 가계약금을 50만원 걸었어. 근데 부동산에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 돈 부동산에서 우선 보관해 놓을게요 하고 부동산에서 이걸 보유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집은 원래 계약이 불가능한 집이었고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 집 다른 데서 먼저 계약금 들어왔었는데 주인이 모르고 있었나봐요. 이거 다른 부동산에서 먼저 가계약금 걸었대요. 그러니까 다른 집 보셔야겠어요. 우리 다른 집 보시죠. 그럼 이제 또 지식이 조금, 네이버 보고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 주인이 단순 변심했으니까 배액 배상해주세요, 내 돈 2배로 돌려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동산은 자기 다치는 일은 절대 안 해요. 이게 부동산 중개사들이 다 만만해 보이고 뺀질뺀질 거려 보여도 나름대로 법 공부도 한 사람이고, 사람들 수백 명 수천 명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영업하는 사람들이에요. 본인 빠져나갈 길은 다 만들어 두고 작업합니다. 배액 배상을 하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이럴 거예요. 그 돈 아까 가계약금 제가 보관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주인 통장으로 돈 안 들어갔고 우리 계약일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 디테일하게 약정한 사항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건 법적으로 효력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배액배상 청구할 수 없으니까 그냥 다른 집 보시죠 할 거고요. 혹은 그 집 집주인이 전세 1억에 맞춘다 그랬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1억 5천 아니면 계약 안 하겠대요. 5천만 원 더 올려서 1억 5천으로 계약하실래요? 아니면 다른 집 보실래요? 등등. 손님을 낚을 수 있는 방법은 많죠. 물론 앞서 말씀드린 이런 사례가 100% 다 허위라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다만 저는 뺑이 돌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손님 뺑이 돌리고 지치게 만들어서 다른 매물로 끌고 가는 방법은 많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다 보면은 실제로 손님들이 지쳐가지고 그냥 아무 집이나 대충 계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부동산 입장에선 땡큐죠. 중개보수 받으니까. 대략적으로 허위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럼 이 허위를 어떻게 피하냐? 100%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피할 수 없으니까 즐기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모든 사람들의 본성인 희망, 이 과한 희망이 문제예요. 물론 적은 금액으로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다는 희망마저 없으면은 집 구할 때 많이 힘드실 거예요. 희망 자체를 버리기엔 너무 슬프잖아요. 대신 이거 하나는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싸고 좋은 집은 없다 라는 망고불변의 법칙과도 같은 이 법칙 꼭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부동산이 아닌 내가 직접 손품 팔아서 이 동네 시세를 잘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좋은 매물을 봤을 때 캐치하는 순발력도 키워주지만, 반대로 말도 안 되는 허위 매물을 봤을 때 걸을 수 있는 정밀함도 키워줍니다. 내가 찾는 동네에서 보증금이 1억이면은 20년 정도 된 투룸 빌라들이 시세인데, 어떤 광고를 보니까 1억인데 신축급 3룸에 욕실 2개가 있어. 그리고 엘리베이터까지 있고 지하주차장까지 있다네.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매물도 있대. 계약도 안 됐고 와서 집 보고 계약하실 수 있대. 그러면은 당장 가보세요. 당장 달려가시면은 그 집 조금 전에 계약됐는데요, 좀 일찍 오시지. 주인이 갑자기 그 집 매매한다는데요, 제가 다른 집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집 근저당이 엄청 많아서 집에 대출이 엄청 많아서 그거 나중에 보증금 뜯길 수도 있는데요. 다른 집 보실래요? 안전한 집이 좋지 않으시겠어요? 이 셋 중에 하나 들으실 겁니다. 조금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적당한 희망은 좋아요. 적당한 희망은 좋지만 현실성 없는 과도한 희망을 갖고 계시면은 그건 고문이 될 겁니다. 본인 자신을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그럼 이제 부동산에서 좋은 말, 좋은 매물 끌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시작하기 전에 명확히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부동산의 중요한 손님인 건 맞지만 VIP는 아니에요, 사실. 물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찾아주셔가지고 저희가 먹고 살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들의 계약 1개, 2개 못했다고 해서 생활에 지장이 있을 만큼 힘들진 않거든요, 부동산들도. 물론 부동산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부동산들은 뭐 전세 월세 계약 1~2개 못 썼다고 해서 폐업을 하거나 뭐 망하거나 하진 않아요, 사실. 그런데도 여러분들 중에 본인이 부동산을 먹여 살리는 것처럼 갑 오브 갑질을 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물론 주는 입장에서 50만원 100만원 크죠. 이건 받는 입장에서도 커요. 근데 전월세 계약 하나 더 하고 싶어가지고 온갖 수모를 다 겪으면서 감정 꾸역꾸역 눌러가면서 일하는 중개사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동산 전화해봤는데 이 부동산 좀 싸가지 없네? 하면 다른 부동산 알아보면 되죠. 근데 이게 부동산도 이 손님 좀 싸가지 없네? 하면은 그냥 그 손님하고 계약 안 하면 되거든요, 사실. 전월세 중개를 쉽게 보는 건 아니에요. 전세 월세 손님을 제가 쉽게 보는 건 아닌데 솔직히 그렇다고 반대로 손님들의 무례한 행동을 참을 만큼 어렵게 보지도 않아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동산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최대한 부동산의 예우는 갖추시는 게 좋고 이게 부동산에서 좋은 말 나오게 하는 모든 답안입니다. 근데 나는 겸손하게 했는데도 부동산에서 되게 불친절하던데 할 때 있으시죠? 그런 부동산은 그냥 손절하세요. 그건 그 사람의 성향이라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을 만한 부동산에서 좋은 매물 끌어내는 방법, 이것만 하지 마세요. 이사는 아직 멀어서 급한 건 아닌데 혹시나 좋은 매물 있으면 연락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손님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좋은 전월세 매물 나오면 일일이 연락할 만큼 한가한 부동산은 많지 않습니다. 이사 기간이 많이 남았으면은 전세 같은 경우는 한 달? 한 달 반? 에서 최대한 2달 반 정도 전에 집 보러 다니시는 게 좋고요. 월세 같은 경우는 한 2~3주 정도 전이 가장 적당해요. 왜냐면은 이사 텀이 길면은 어차피 집주인들이 계약 안 해줘요. 내 이사가 6개월 뒤인데 나는 오늘 집을 봤어. 근데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저 이 집 계약할게요. 가계약금 먼저 걸게요. 하면은 주인 입장에서는 그럼 나머지 6개월 동안 그 집을 공실로 비워놔야 되죠. 그럼 주인한테는 손해가 커요. 반년이란 기간은 상당히 길거든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럼 집주인 계약 안 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집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도 5개월, 6개월 뒤에 이사를 나간대. 그럼 이사 이 기간이 딱 맞죠? 그런 집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런 사람이 사는 집만 골라서 봐야 되는데 그러면 볼 수 있는 매물이 상당히 한정적이겠죠. 그냥 마음 편하게 이사일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기간 텀 두고 집 보시는 게 가장 속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들은 이 내용을 다 알다 보니까 이사가 뭐 5개월, 6개월 남았다 이러면 저희도 손님을 잘 안 만나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사는 아직 한참 남았어요. 뭐 1년 뒤, 2년 뒤인데 그냥 집들 좀 보려고요. 요즘 시세 대비해서 집들이 어떤가 좀 보려고요. 이런 집 투어 하려는 분들 계시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중개사들도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앉아서 돈 버는 게 아니고 돈 되는 일 쫓아다니기도 바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도 안 되는 매물 500에 30에다가 신축 아파트 찾아주세요. 이런 분들은 사실 아직까지는 한 분도 안 계시긴 했어요. 제가 좀 오바를 했는데 이런 비슷한 유의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말도 안 되는 퀄리티를 찾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는 손절합니다. 제가 그냥 거부합니다. 저는 중개사지 건축사가 아니에요. 제가 집을 지어드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시세 먼저 보고 좀 가능한 매물 선에서 문의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 하지 마시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겸손이 중요해요. 저라면은 집 알아볼 때 저라면 이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집 구하고 있는데요, 청년이라 잘 모르고 사실 돈도 없어서 그러는데 안 바쁘시면 저 상담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럼 부동산에서 뭐 오케이 하겠죠. 바쁘면은 이따 전화 드릴게요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케이를 받아내면은 저는 어디에 집 구하고 싶은데 이사 희망일은 한 달 반 정도 남았어요. 근데 제가 청년이다 보니까 금액은 싸면 좋긴 하겠지만 최대로 이 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집은 3룸에 3층까지는 괜찮아요. 이런 조건들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로 지하철은 한 도보 10분, 15분이었으면 좋겠고 강아지가 있어서 애견은 가능한 곳이어야 돼요. 제가 다리가 좀 아파가지고 다리가 좀 불편해서 엘리베이터도 있는 집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집 좀 있을까요? 하면은 뭐 있다 없다 대략 부동산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찾아봐 드릴게요. 있어요 하면은 집 보면 되고 근데 그 돈 매물은 없어요 라고 한다면은 없으면은 혹시 금액은 어느 정도까지 올리면은 그런 집 찾을 수 있을까요? 하면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따지지는 마세요. 만약에 부동산에서 그런 매물 찾으시려면 500에 30은 안 되고 한 500에 50은 생각하셔야 돼요 하는 말을 들으셨는데, 근데 또 이 영상, 지금 보시는 이 영상 봤다고 제가 그 동네 시세를 다 알아봤는데 500에 30짜리도 그런 집 많던데요? 거기는 매물이 별로 없나봐요? 하고 따지시면 안 돼요. 그럼 또 부동산에서 여러분들 손절할 거예요. 부동산에서 그렇게 나오면은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끊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문자, 중개사님 바쁘시겠지만 혹시나 그런 매물 나오면 연락 좀 부탁드릴게요. 용! 이거 중요해요. 용. 그리고 이사일이 너무 급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이거 제가 실제로 받은 문자예요. 실제로 받은 문자 그대로 쓴 거예요. 이 개수까지, 이 눈 개수까지, 울음 표시 이거랑 555 이거 이거 제가 똑같이 쓴 거예요. 하나하나. 요렇게 문자 하나 남겨두시고, 그리고 또 마냥 그 부동산만을 기다릴 순 없겠죠. 그 문자만 남겨두시고 다른 부동산을 더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이 문자의 포인트, 이 오옹이랑 그리고 이 웃음 표시 이거 하세요. 웃음이 최소 6쌍 정도 있으셔야 돼요. 이게 부동산 중개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감정이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 문자도 제가 직접 받은 거예요. 전세 3룸 구함, 맥스 8천, 깨끗한 집 있으면 사진 주세요. 지저분하면 계약 안 합니다. 저 이분한테 사실 답장도 안 했어요. 올해 10월 24일 날 받은 거예요.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하는데 두 종류의 문자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나 오늘 너무 바빠서 둘 중에 한 명한테밖에 답장을 못해. 그럼 어느 손님한테 답장을 연락을 할 것 같으세요? 부동산 중개사들도 귀한 손님분들께 겸손하고 자세를 낮춰야 하지만 이건 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나는 자세를 낮췄는데도 부동산들에서 되게 싸가지 없게 하던데요. 그럼 거기는 그냥 저 믿고 걸으세요.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유선상, 전화상으로 막 하는 부동산들은 만나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의 성향은 바뀌지 않는다고. 이렇게만 해도 허위는 어느 정도 걸을 수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좋은 말 나오게, 그리고 좋은 매물 나오게끔 할 수 있을 거예요. 매너가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 발품 팔기입니다. 드디어 실전이죠. 실제로 집에 가서 집을 보면서 영상 준비해 드릴 거니까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 기대해 주세요.